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연초록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싱그럽고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떻게 꽃 구경은 잘 하셨어요? 오늘은 상처의 대물림, 가족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관계이며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죠. 가족, 부모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친구가 아무리 좋다 한들 가족만 하겠습니까? 힘들 때 위로받고 내 편인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죠.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가족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만큼 또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해요. 상담하다 보면 가족으로 인해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힘들 때 가족이 곁을 지켜줘서 잘 이겨내는 사람도 많이 보셨겠지만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고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사는 사람도 심심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한 상처, 부모의 편애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과 상처 등 여러 형태의 상처가 있겠지만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자식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즉,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을 들 수 있죠. 그림 검사 중에 가족화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를 실시해서 보면 공부 잘하는 형제 자매를 편애하는 장면이 묘사된 가족화를 많이 보게 됐어요. 현실이 그대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드러난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공부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나 싶기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 어떤 이유로 한 자식을 예뻐하고 다른 자식을 외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란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주로 공부 잘하는 자식을 예뻐하고 공부를 못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자식은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둘 수 있겠지요. 특히 동생 앞에서 형이나 누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생 앞에서 형이나 누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부모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잣대보다는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살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너는 이것을 잘하고 너는 저것을 잘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겠지요. 부모가 지속적으로 동생 앞에서 누나 또는 형을 무시하고 비난하면 동생도 그 형이나 누나를 대놓고 무시하게 되겠죠. 이것은 형제간의 갈등이라기보다 부모의 대물림이 부모의 상처가 어떻게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영화 샤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샤인을 보셨을까요? 오늘은 영화 샤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샤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1996년에 개봉한 호주 영화예요. 유명한 영화였죠. 2024년도에
재개봉되었는데 다시 보아도 내용이 좋더라고요. 샤인의 주인공 데이비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조현병은 성장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이 영화에서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와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아버지의 강압적인 방식과 학대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데이비드는 아픔을 극복하며 피아니스트로 행복해지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데이비드의 아버지 피터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데이비드를 파괴시키고 메마르게 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부모에게 수십 년간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물려주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자신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망치고 파괴시키는 거죠. 서서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보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물려받은 거죠. 데이비드 아버지 피터는 자신의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데이비드 아버지는 아버지도 이제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데이비드에게 투사해서 음악가로 만들기로 작정했죠. 피터는 자기 아버지가 오직 1등만 강요하고 데이비드를 다그치고 혼내는 방식을 그대로 자신도 자기 아들에게 반복하고 있죠. 데이비드 아버지 피터는 유대인이었죠.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거가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 말을 아들 데이비드한테도 계속 했었죠. 수없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릴 때 나는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깨뜨려서 나는 바이올린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너는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거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은 정말 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계속 그걸 강요를 하죠. 1등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잔인하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데이비드가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근데 그 유학도 못 가게 아버지가 막을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지만 그 어릴 때 아버지 학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상담 심리 학자로서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이고 학대할 때 어머니가 힘이 있는 어머니가 그것을 반대를 하거나 제지를 하고 그 아이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면 덜 힘들었고 어쩌면 조현병도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쪽 부모가 그렇게 폭력적일 때 한쪽 부모가 그것을 아이를 잘 막아주면 그래도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 샤인에 보면 주인공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장 파괴시킨 사람이 또 아버지였어요. 가족의 양면성, 두 얼굴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정말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바라는 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아버지는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 수준에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만큼 한 단계 정도 앞서는 것은 요구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려운 거, 아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죠. 나음만이 높은 3번을 꼭 쳐야만 1등 한다고 강요했는데, 저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나음만이 높은 3번은 어른들도 치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치라고 강요하고 다른 곡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라흐마니노프를 연주를 했어요. 하고 나서는 데이비드가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좋은 여자를 만나서 조금 회복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조현병은 100%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100%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잘 치료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치료하고 관리를 해도 현상 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주 나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여자를 만나서 회복되기는 했어도 획설수설하고 자기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자아가 망가지면 참 저렇게 되고 회복이 어렵구나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부모라도 아이 인생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존중의 자세로 자식을 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상처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켜주고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의 미래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흔히 결혼하면 남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요. 남편 또는 결혼하면 아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쩌면 내 편은 없을지도 몰라요. 결혼해도 한 집에서 살 뿐 각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고 나 또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죠. 그것을 깨닫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같은 상처를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의식이 깨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요즘 대학생과 젊은이들 중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상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서로 존중하면서 산다면 행복한 삶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가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대물림해 해주는 게 중요하죠. 돈보다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대물림하는 게 값지다는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